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보시니까 5번부터 바로 보셔야 되겠네요. 등기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 과세입수는 재평가 전에 금액으로 한다. 이거 맞추셔야 여러분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 출제되지만 출제되는 문제 내용이 어렵지 않고 공부하는 그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고 등록면허세는 또 공부할 양도 적으니까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등록면허세예요. 자, 취득세랑 차이점이 뭐냐? 과세표준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둘 다 신고 납부하는데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이 등록 당시 가액이잖아요. 자,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가표준 이렇게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요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취득하고 나서 취득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1억이었는데 자,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을 통해서 가액이 1억 2천이 됐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이 등록 당시 뭐예요? 이거 변경된 가액을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이고요.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등기 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자, 그래서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 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1번 뭐 등록면허세는 도세고 구세고요. 도구고 임차권 설정 등기 무슨 설정 등기는 권자입니다. 권자니까 임차권자가 납세무자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갖죠. 임차권자, 임차인이 납세무자가 되고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기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자, 요거 여러분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그 밖의 등기세율을 보다 적으면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말소 등기 변경 등기가 그 밖의 등기잖아요.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얼마? 요거 자 6,000원을 적용합니다. 건당 6,000원. 그래서 이 말은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예요? 6,000원 납부하게 한다. 그런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공짜로 등기 등록 안 해주겠다. 그래서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로 한다. 이 말은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징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뭐 작년에도 이게 제가 그냥 장식용으로 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건 바꿔서 나올 가능성은 낮다. 근데 한번 눈여겨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작년 시험에도 장식용으로 나왔었죠.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자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채권 최고액이 있고 그 채권 최고액을 근저당권 설정 등기 과세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4번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자, 5번이 정답입니다. 14번 문제 여러분 보시면요.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4번 바로 보겠습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 이를 각각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된 재산을 나중에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질 납세지로 한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 그러니까 하나의 처음 요거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한 50억 원을 빌리죠. 그래서 은행에서 한 50억을 빌리는데 담보를 요구해요.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인천에 있는 B 부동산,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그러면 이 A, B, C 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채권 150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 동일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이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서 얘네들을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아서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자 보세요. 하나의 등기등록으로 봐서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등록관청 소재지요. 이거 얘네들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ABC 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자 하는 것은 채권 금액 50억이니까 그래서 하나의 등록으로 보는데 뭐 별건에 각각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C 부동산에 소지하는 여기 등기소에 만약에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한다면 이 등록관청에 소지하는 경기도에 등록명세를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처음 요거 꼭 기억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각각의 나중에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 틀렸고 자, 나중에 틀렸습니다. 1번 지문 보시면 우리 등록면허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죠.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등록 비과세입니다. 또 회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 비과세입니다.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 전환에 따른 등기등록은 이것은 제외하고요. 과세하고 2번 등록면허세 신고물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일 1주차에 또 나왔고 작년 30배 시험에도 정답 좀 나왔습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의제에 관한 건데 등록면허세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겠네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해야 하나요? 안 한다는 거. 그래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한다 그래도 틀려요. 아니고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 2번 맞고 3번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등기는 비과세한다. 지목이 묘진 토지는 제가 여러 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목이 묘진 토지는 여러 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요.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과세한다는 것.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근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요거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비과세고. 근데 단 재산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법인묘지용 토지 있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요건 공원묘지 같은 것은 요거 사업용 토지잖아요. 자,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묘지용 토지는 요거는 사업용 토지니까 별도 합산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별도 합산 과세한다. 자,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우리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5번 지문 보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에 관한 지자체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요. 그죠? 그래서 취득세랑 비교하라고 했어요.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없어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에 땡입니다. 자,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상속기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취득세는 기간을 안 정해 놓으면 뭘 취득한 다음에 시간이 흐름을 흐를수록 조세 포탈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등록면허세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 마음 급한 사람이 오게 돼 있다고 그랬죠. 저당권 설정 등기. 돈 떼일까 봐 돈 빌려주고 마음 급한 사람이 저당권 설정하러 오게 돼 있어요. 말소 등기, 등기부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말소 등기하러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등 이런 식으로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15번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나열한 것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여러분요 4번 바로 보겠습니다. 지상권 이전 등기, 지상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는 자, 소, 가, 지 없는 애들이니까 뭘 과세표준합니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아니고 소유권 이해 권리는 다 1천분의 2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 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이런 것들은 자,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 따서 어떻게 했어요? 소, 가,
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속아져 버린다? 부동산 가액. 그래서 지상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는 부동산 가액이고요.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이 1,000분의 2, 0.2%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는 여러분, 부동산 가액 과세 표준인데 또는 부동산 가액 과세 표준인데 또는 채권 금액도 과세 표준 금액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둘 다 돼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또 가등기 이런 애들이요.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 가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둘 다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4번 질문했던 지상권 이전 등기는 소가점 매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가 돼야 되고요. 지역권 설정 등기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 가액에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세율은 다 0.2%, 1,000분의 2고요.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팔 무조건 뒤에 거라고 했어요. 등록면허세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 보전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이건 취득세 표준세율로 외웠던 거에 무조건 뒤에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삼팔, 그래서 1,000분의 8이고, 자, 무상으로 인한 상속을 제외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무동리 8, 1호 1,000분의 15.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록면허세 60, 20, 1,000분의 20, 2%, 60, 20.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보팔, 버팔로 구두의 짝퉁 구두 보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60, 20. 자,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동리 8, 1호. 자, 그 다음에 1,000분의 1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1,000분의 8. 전세권 말소 등기요. 각종의 말소 등기는 건당 6,000원이고요. 자, 16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보면은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토지분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토지,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는 자, 모든 토지인데 다만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하고, 다만 근데 여기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자,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하고 무허건축물도 포함하는데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주거용 건축물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요.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전 환경지관에면 비과세지만, 틀렸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임야 나오면, 자, 일반 임야는 개인법인 소유 일반 임야는 종합합산 과세하는데, 공익목적의 일정한 임야들과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또 공익목적의 일정한 임야가 분리과세하는데, 공익목적 임야 어떻게 기억했어요?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가 공익목적 임야로서 분리과세합니다. 자연공원법 법 나왔죠? 공원전 환경지구 안에 임야니까 분리과세합니다. 근데 환경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환경주관이면은 분리과세합니다. 비과세가 아니에요. 틀렸죠? 뒷동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전 보존주관이면은 요거 뭐하고? 비과세고요. 자, 보존의 동그라미고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보존주관이면은 비과세하고, 환경주관이면은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앞동네, 뒷동네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 공원자연 환경주관이면 분리과세, 보존주관이면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2번 꼭 알아주시고, 작년에도 요거 제가 계속 비교해서 강조했었는데, 작년에 종합부동산세에서 요 공원자연 환경주관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물어봤었습니다. 자, 공원자연 환경주관이면 분리과세하니까 분리대상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2번 정답입니다. 자, 3번 보니까요.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 주거용 상대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으로 본다. 여러분, 재산세에서 겸용주택 나왔다. 1동의 건물 1개 동이 자, 겸용주택이다. 1층 상가, 2층, 3층 주거.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자, 취득세하고 재산세 1동 건물은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이에요. 그래서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전부 주택이 아니라 주거분만 주택이고. 근데 재산세에서 독립하여 구입이 된 일구 건물이요. 자, 한 개층 전체가 독립하여 구입이 되어 있으면 일구 건물이 될 수 있고, 한 개층이 101호와 102호로 각각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고 구입이 되어 있으면 각각 일구 건물이 됩니다. 그 일구 건물, 자, 주거용 상면적 항상 50%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요. 그래서 일구 건물 100분 50 이상이면 주택이다.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자, 지방세에서는 취득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공동주택과의 과소형평을 위해서 독립하여 구입된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즉, 내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자, 그래서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일구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 근데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맞는데요, 우리가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한다면 하나의 주택 양도로 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 수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네.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법, 여러분들이 동용 모의고사 과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쪽집게, 자, 핵심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 꼭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세법 총정리 마무리 특강은 이론을 제가 여러분들 그 이론을 압축한 내용, 그동안 외웠던 것에 대한 암기 착착 코드들, 또 그 다음에 또 핵심 키워드에 대한 뭐 가로넣기, 두 개 중에 고르기, 또 오지선다, OX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정리 쪽집게 이론 특강을 꼭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으시면 세법이 이제 딱 감이 막 와요. 어떤 수강생분은 세법이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았는데 이걸 들었더니 확 잡혔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제 수강하시고 하면은, 자, 동영 1주차, 2주차 점수 안 나왔던 분들 이제 세법이 이제 잡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동영 지문을 통해서 문제를 익히시고, 중요 지문을 익히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던 것들, 틀렸던 지문들, 또 아니면 낯설었던 지문들,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요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17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 그리고 그러니까 16번 문제 5번 지문이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찬압된 경우에 재산세가 찬압된 해당 재산만 압류할 수 있다. 그렇죠? 세금을 찬압한 재산만 압류해야죠. 근데 다만 이 경우 재산세가 찬압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갑이라는 위탁자가 A 토지와 A 토지 신탁했을 때 A 토지가 세금을 찬압한 토지면 A 토지도 압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세금을, 이런 그 경우에도 세금을 찬압한 토지만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적이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위탁자가 A와 A 토지를 신탁했다 그러면, 갑이라는 위탁자가, 그러면 요 세금을, A 토지는 세금을 찬압한 토지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찬압한 재산만 원래는 압류할 수 있지만 세금을 찬압 재산만 압류해야죠. 만약에 을이라는 위탁자가 B 토지도 신탁했다면 이 B 토지도 신탁했다면 이 B 토지는 압류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건 압류하면 안 되고 세금을 찬압한 재산만 압류해. 근데 세금을 찬압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이 다른 재산 압류할 수.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 세금을 찬압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인 경우에도 세금을 찬압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A-도 압류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거에서 맞는 지문입니다. 16번 2번 정답이고 17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작년에도 이 문제 있었는데요. 자, 작년에 이런 식의 문제를 또 동영 1주차 때도 그 문제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를 연습했었으면, 작년에도 동영 연습했었으면 우리가 실전에서 재산세, 자, 대상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골라라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었었죠. 자,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토지를 고르라고 그러니까 뭘 고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종류별로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종류별로 고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종류별로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토지 세율 구조 나왔다. 토지 세율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웠잖아요, 여러분들.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토지를 고르라는 것은 종류별로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 고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분리대상 토지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초과 누진세율이 아닌 토지를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분비 분리대상 토지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저율이든 고율이든. 그래서 1번 보니까요. 시의 지역의 공업지역 내 소지하는 공장 부수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요. 자,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게 건축법 등 여기 뒤에 요 뒷 동네는 지워야 되는데 요 4번 지문하고 요 지문을 바꾸다가 이게 그대로 없어지지 않았네요. 저 어떤 거냐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허가받아야 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여기를 좀 지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우시고 1번 보니까 시지역에 공업지역 내 소지하는 공장 부수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요까지요. 자, 그러면 공장은 토지용지를 풀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위치 면적을 따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치 면적을 따지는데 공장의 시지역의 공업지역 자, 있어요. 그러면 있을 곳에 있는 거죠? 산업단지랑 공업지역은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상 토지니까 분비 비례세율입니다. 빵 2%. 비례세율이니까 1번 이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1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세분화해서 외웠어요. 007, 빵이 4, 비례세율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007%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있고요. 빵 2%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4%는 뭐 당연히 사지성재산 토지니까 고불확장, 골프장용 토지가 그렇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리상 토지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공장 위치 면적 따진다는 거, 토지용 문제 풀 때. 2번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 토지 시가순액이 2% 비달할 때 이 저역 건축물, 자, 바닥 면적은 별도고 저역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종루죠. 그 다음에 3번 군직에 소지하는 경작에 사용하는 일반 법인 소유 농지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농지, 개인 소유 자격 농지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눌 때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토지용지를 풀 때 위치를 보는데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종합합산입니다. 일반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예외적으로 종, 농, 매, 사, 농,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매립한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 그래서 종농 매산업만 예외적으로 이게 분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는 일반 법인이 소유하는 거니까 종합입니다. 종루고요. 그 다음에 4번 건축법 중에 따라 허가받아야 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종합.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볼 거 없네.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뭡니까? 종합. 종루입니다. 누진세율이고요.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18번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공유재산인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 공유재산은 지분이 있겠죠?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납세의무자다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재산세에서는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아니에요. 자, 재산세는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그런 거지. 여러분,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최연장자로 한다. 아닙니다.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지분권자고. 2번 상속이 계신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지 아니했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주된 상속자입니다. 근데 주된 상속자 결정이지 1순위는 누구라고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자녀들은 상속지분이 다 1로 똑같아요. 배우자는 5할 가산해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순위에 있으면 그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되고요. 만약에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
상이다 그러면 누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거니까 상속 등기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사실상 소유자 신고라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으니까 누가 납세의무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 1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2순위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상속이 개시된 재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한번 보시면 28회 시험 때도 나왔었는데요. 자,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안 됐다. 자, 그랬는데 그러면 상속 등기 안 됐는데 뭐 공동 상속인이 납세의무자 된다 그러면 틀려요. 상속인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상속인 아니에요. 자, 그리고 사실상 소유자 누가 이 재산을 사실상 수여하는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그냥 이분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시형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납세의무자냐?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주된 상속자요. 자, 그래서 주된 상속자 결정의 이제 1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맞는 지분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2순위는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되고요. 근데 보세요. 상속 등기가 안 됐는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다 그러면 누가 됩니까? 이때는 이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되겠고요. 자, 상속 등기가 됐다. 상속 등기가 되면 그러면 이제 상속인이에요. 상속 등기가 되면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여러 명이면 공동 상속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상속 등기 됐을 때만 상속인입니다. 안 됐고 둘 다 안 됐을 때는 주된 상속자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맞은 게 아니라 맞고요. 자, 정답입니다. 3번 뭐입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굴 납세의무자로 합니까?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 수탁자입니다, 여러분. 수탁자. 요거 자, 수탁자지 위탁자 틀렸습니다. 신탁재산, 수탁자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4번 재산세상인 재산을 법인과 연보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그랬는데 요거는 지방세법 기본 통칙 내용인데요. 법령 내용은 아니지만 알아두십시오. 이거 매도계약자인 법인입니다. 매수계약자가 아니라 매도계약자 법인이에요. 이쪽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쪽에서 한번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국가, 지자체, 조합과요. 그냥 매매계약이 아니라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요.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and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아요.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자, 그럴 때는 그 매수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상으로는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 권리 변동 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예요. 또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것이 국가가 선수금을 국가가 어떤 선수금을 지급하고 어떤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선수금을 지급하고 하는 토지에 있어서 이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매수계약자가 되는 경우도 물론 또 있었고요. 하여튼 또 봅니다. 법인과요. 어떤 법인과 연부매매 체결하고 무상사용권 부여받았잖아요. 자, 그럴 때는 매도계약자, 매수계약자가 아니라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수계약자가 아니라 매도계약자가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그래서 5번 질문 보겠습니다.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시공회사가 납세의무자 된다는데 아니고 사업시행자입니다. 재산세에서 채비지 보류지는 누구다? 사업시행자예요.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시공회사도 아니고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도 아니고 요거 시행자라는 거. 그래서 이거 2번이 옳습니다. 자, 납세의무자 올해 중요하다고 그랬고 동일 1주차 때도 납세의무자 여기 없던 것들 납세의무자 이렇게 지문에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동영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문제 있잖아요. 어떤 테마는 중복이 되지만 가급적이면 지문들이 가급적이면 않도록 하면서 또 안 물어봤던 내용들을 물어보면서 1주부터 4주차까지 계획을 세웠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1주부터 4주차까지 문제를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18번, 2번 정답이고요.
자, 19번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일년제 법인 장부상 금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한다. 그런데 틀렸죠, 여러분들? 자, 재산세는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재산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요? 시가순액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시가순액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법인 장부상 금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또는 개별 공시지가 또는 시가순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토지 건축물은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몇 프로 곱해요? 70%. 주택은 몇 프로예요? 60%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한해서는 시가순액이 바로 과세표준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정시장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선박항공기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순액으로 하고요. 자, 2번 봅니다. 과세기일 현재 시가순액이 1억 원인 항공기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7천만 원이다. 틀렸습니다. 선박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순액이 됩니다. 과세기일 현재 시가순액. 얘는 공정시장가를 곱한다? 안 곱해요. 부동산에, 토지건축물 주택 부동산에 한해서만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를 곱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기에 1억 원이 됩니다. 3번입니다. 1,000분의 40의 세율이 규정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일 현재 시가순액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 별장도 주택이잖아요. 상시 주거용이 사고지 않는 주택인 거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순액에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는데, 그럴 때 공정시장을 곱할 때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고급택이든 무조건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60%입니다. 주택은.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들 또 뭐 단독주택 같으면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같으면 공동주택 가격에 뭐 공정시장가 60% 곱한다 이런 표현 나와도 맞는 거예요. 자, 주택의 시가순액은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고 토지 시가순액은 개별공시가니까 그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3번 맞고요. 4번입니다. 과세기일 현재 납세무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 주택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정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지문 나왔었고 강조드렸어요.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합니다. 주택별로. 근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주택은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택별로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주택가액을 합산하는 과세표준액에 틀렸습니다. 주택별로 세율을 정합니다. 5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계산한, 들렸죠, 여러분들?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요?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주택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4번과 5번 지문을 비교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항상 주택분재산세 부과할 때 잊지 마시고요. 3번 정답입니다. 20번 문제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5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비과세는 6개 지목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왠지 제 음성이 들리면서 랩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도로, 하천, 제방, 국어, 그 다음에 유지, 그 다음에 묘지입니다. 자,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럴 때 도로요, 비과세인데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도로법상의 도로뿐만 아니라요. 그 가로 안에 보세요. 여기 2020년 올해 가로 내용이 신설 규정인데 도로 관리 시설, 도로에서 도로 관리 시설, 휴게 시설, 주차장,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 안내소, 연구시설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틀렸습니다. 항상 세법은 포함지에 나오면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포함인지 제외인지. 이거 제외입니다. 자, 비과세되는 도로에서 이런 시설은 제외합니다. 가로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이라든가 주유소, 충전소, 주차장 이런 것들, 교통관광, 안내소 이런 시설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포함한다 틀렸습니다. 가로가. 그 다음에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개선한 사설도로도 비과세입니다. 단 건축선안에 인접하게 건축함으로 인한 대지안의 공지는 이 도로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집과 집 사이를 사람들이 지나다니죠. 그 김현식이 노래 불렀잖아요. 골목길 걸어갈 때의 그 골목길 같은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것은 5번이 틀린 이유는 그 도로법상의 도로에서 가로 내용이 틀렸습니다. 이런 시설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2020년 개정세법입니다. 가로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자, 그래서 5번 정답이고요. 나머지 봅니다. 1번 재산세 과세표준의 초과 누진세율을 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토지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종류별로 누진세율이죠.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은 별장은 4% 비례세율, 별장 이외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초과누수율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는 1,000분의 3, 0.3% 비례세율입니다. 고급 선박 5% 비례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토지하고 주택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자체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50%면서 가감할 수 있고요. 이 가감한 조정한 세율을 언제까지 적용해요?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다음 연도에 한해서 땡, 3년간 땡, 5년간 땡입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하고요. 3번 고불확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자, 재산세에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급 선박이 5%로 최고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별장, 고불확장, 골프장 4%라는 거 여러 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 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재산세에서 세율이 최고 높은 것은 고급 선박입니다. 고급 선박 5%입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골프장이요. 자, 고불확장용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 토지든, 고불확장 내 건축물이든, 별장, 고불확장, 골프장은 4%. 자,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죠. 얘는 취득세만 증가하니까 0104, 0.1에서 0.4, 0104 주택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단계 초과세율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최고 세율이 낮은 것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007%가 재산세에서 최고 표준세율이 낮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4%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주택은 4번 고급주택은 재산세 표준세율은 4단계 초과세율이다. 그렇죠? 0104 4단계 초과세율입니다.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5번이 정답이고요.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방법에 징수가 된다. 자, 땡이죠, 여러분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된다고 그랬습니다. 2번 고유소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자, 재산세 소액 징수 면제,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또 지방소득세 소액 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내용이 같죠? 고유소 장당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부터는 징수합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자, 2번 틀렸고 3번 과세기준련제 주택 공시가격이 7억 원인 경우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30이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요, 주택은 요거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선이요.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선을 보시면 이쪽 한번 볼까요?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자, 세부담 상한입니다.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제가 비교해서 항상 이거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부담 상한. 그래서 자,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토지 건축물 같으면 요거 공시 부자들이다 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150%입니다. 전년도 세계 150% 넘게 하고, 주택만 서민들 관계가 있어가지고 공시가격 3억 원이야 105%, 3억까지는 105%. 그 다음에 105%고. 그 다음에 3억 초과 6억이야.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하면 130%라고 그랬습니다. 130%. 7억이니까 6억 초과했으니까 130%입니다. 150% 아니라는 걸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종부세는 여러분 원칙적으로 부자들이다 보니까 종부세는 자, 150%라고 그랬어요. 2주택 이하, 조정상 지역을 제외한 2주택 이하, 요거 몇 프로입니까? 150%고. 자,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조정상 지역 내, 자, 2주택이다. 자, 2주택이다. 그러면, 자,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 올해까지는 200%입니다. 올해까지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3주택 이상이면, 이거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300%고요. 300%고. 자, 300%고. 근데 토지는 별도든 종합이든 토지부는 별도든 종합이든 토지부는 150%라고 그랬습니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150%예요. 부자들이니까. 근데 조정상 지역 내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이것만 주의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재산세 하여튼 주택이요.
6억 초과했을 때 130%라는 거.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4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소의 주소지다. 이거 지방세는 납세지 어딥니까?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토지 소재지고요. 5번 해당 연도에 부가 징수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조례로 정부에 따른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죠? 자, 주택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 징수할 수 있는 거지.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납기 언제입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이니까. 그래서 5번 틀렸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22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지자체상은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올해 개정이 됐죠?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할세액 일부를 전부 아니고 일부를 납부기 한 지는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종부세는 6개월 내, 재산세는 2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양도소득세도 2개월 내. 자 1번 맞고요. 요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올해 분할 납부. 2번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물납 허용되는데 분할 납부는 250만 원 초과하고 물납은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납하려면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납부기한 끝나기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되고요. 자, 3번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800만 원인 경우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300만 원이다 하는데 우리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분할 납부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자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원래 납기에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동영 1주차도 했어요. 250 깔고 나머지 금액.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요? 250 깔고 나머지니까 1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고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여기서는 최대 800만 원일 때는 절반이니까 50% 이하 금액이니까 400만 원까지 최대 분납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이거 400만 원입니다. 4번입니다. 물납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격은 6월 1년제 시가로 한다. 자, 재산세 부동산을 물납하니까 가격을 평가해야 되는데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5번 물납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납세의무자의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납 신청 절차 10일 5일 10일 5일 이거예요.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여러 번 11월 11월 11일 막 하다 보면 5일 10일 5일 10일 뒤바뀔 수 있으니까 5일 10일 뒤바뀔 수 있으니까 10일 5일 10일 5일 이렇게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신청받은 때로부터 지자체장은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고자 갑은 과세 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 한 채를 국내에 소유하고 있다. 고자 갑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다. 아니죠? 국세는 고자일 또이다.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고요. 1번 틀렸고 2번 과세표준은 3억 6천만 원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자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다. 자 여러분 보세요. 종부세 1세대 1주택자다. 그럼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 과세표준 어떻게 구합니까?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여기서 얼마예요? 6억 공제. 실질적으로는 바로 9억 공제하면 되죠, 여러분들. 예.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올해 몇 프로예요? 90%예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요거 예? 얼마예요?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9천만 원. 자, 그래서 요거 9천만 원이 되죠. 예. 그래서 과세표준은 3억 6천만 원이다 틀렸습니다. 9천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세율은 4단계 초원수를 정한다는데 여러분 자 우리가 2주택 이하다 2주택 이하다 그러면 2주택 이하는 빵우 27 6단계 초원수입니다. 우리가 자 종부세 올해 현재까지는 세율이 내년에 이제 바뀌지만 2주택 이하다 정상지역 이외 2주택 이하다 그러면 빵우 27 최저 0.5에서 2.7%까지 빵우 27 6단계입니다. 종부세에서 주택분 세율은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정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3주택 이상이거나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자 2주택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이다 그러면 이거는 빵632 0.6에서 3.2 빵632 6단계 역시 초과 누진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택분 종부세는 6단계 초과 누진세예요.
토지부는 재산세나 종부세나 3단계 초과환수율인데 토지부는, 주택부는 재산세는 4단계 초과환수율, 종부세는 6단계 초과환수율입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30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2주택이야 몇 프로? 150%. 부자들이다 보니까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선 150%라고 그랬습니다. 150%. 자, 근데 다만 조정상 지역내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은 300%. 요거만 주의하면 나머지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부자들이다 보니까 150%라는 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50이어야 됩니다. 5번 과세일연제 갑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부여한 경우 연령별 세액공제와 부기한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1세대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만 연령별 부기한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1세대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부는 이런 세액공제 없어요. 토지부는. 그래서 1세주택자에 대해서 최대 요거 몇 프로 한도 내에서 7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문제를 보니까요. 다음 중 2020년도 귀속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그렇습니다. 자, 둘 다 허용되면 O 아니면 X인데 면세점은요. 둘 다 X입니다. 여러분 면세점은 취득세가 허용되는 거지. 여러분 면세점은 취득세가 허용되는 거지. 취득세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면세점은 여러분 면세점은 취득세가 허용되는 거고 취득세가 허용되는 거지. 이거 재산세나 종부세는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소액징수면제. 소액징수면제는 취득세는 소액징수면제 적용되지 않아요. 재산세는 소액징수면제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세부담 상한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니까 세부담 상한 규정은 또 볼게요. 비교해 보면 세부담 상한은요. 세부담 상한 규정은 요거는 취득세는 세부담 상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니까 취득세는 없어요. 근데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둘 다 세부담 상한 규정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부담 상한 다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물납이요. 자, 여러분 물납은 보세요. 또 물납은 한번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납은 보세요. 물납은 취득세는 허용되지 않죠? 물납 취득세 안 됩니다. 자, 지방세에서 뭐만? 재산세만요. 종부세,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납은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되기 때문에 종부세 물납 안 되고 재산세만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 보겠습니다. 자, 분할납부요. 여러분, 분할납부. 취득세는 취득세는 분할납부가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취득세는 물납, 분할납부 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물납, 분할납부 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물납, 분할납부 다 안 되고. 재산세는 분납되죠? 종부세, 분할납부 됩니까? 종부세도 다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분할납부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허용되는 것은 분납납부하고 세부담 상한만 재산세, 종부세가 모두 허용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3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묶인 걸 고르라 봅니다. 자, 가번 보겠습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는 납세무자별로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종부세는 과세표 결정 시에 뭘 곱해요?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야죠. 그래서 별도 합산상 토지 종부세 과세표는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얼마요?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90% 곱한 금액입니다. 공정시장가액을 90% 안 곱해서 틀렸습니다. 자, 가번 틀렸고 나번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적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준용합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 감면됩니다. 답은 2주택 이하 중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보유한자에 대해서는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27. 자, 빵오 27. 몇 단계? 6단계 초과손실 적용됩니다. 답은 종부세 납기는 대상 종류 관계없어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는 맞고요. 가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26번 문제부터 또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